네, 3교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 또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체공사 워낙 이제 출제가 많이 됐고 또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죠. 건축물 관리법상의 해체공사의 어떤 작업계획서, 또 그거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게 있으면 어떤가 연계가 될 수가 있나요? 안전관리 계획서죠. 안전관리 계획서. 이거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 대한 어떤 비교에 대한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자, 산업재해발동 실적평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해체 문제하고 같이 어떤 문제인가요? 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 개정으로 제가 단답형으로 사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발동 실적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고 됐다. 즉 1000위 이내 건설 현장에서 전 이제 건설 분야로 이제 확대 적용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워낙 이제 중요합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거 역시 뭐죠? 법 개정입니다. 어떤 게 법 개정이 됐나요? 우리가 청력 프로그램에 대한 청력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바로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청력 보호 프로그램이 그 전에 뭐였죠? 90데시벨 내에서 지금 소음 기준인 85데시벨로 확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음 작업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물론 토목 시공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에서는 이 PC 강제에 대해 인장 방법, 응력 이완, 응력 부식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는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PS12, 그렇죠? 가설 시에 어떤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붕괴 사고가. 그래서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빔에 대한 이러한 붕괴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있고요. 그다음 6번은 뭐죠? 굴착공사입니다. 자, 굴착공사는 기본적으로 굴착면 기울기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그렇죠? 굴착면 기울기부터 굴착공사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죠. 자, 해체공사 역시도 이제 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이 반영이 됐다. 자, 예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제 6문제의 4가지가 4개에 대한 문제가 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한 문제가 최근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는 워낙 이제 많이 다뤘던 얘기고, 특히 해체 작업 계획서에 대한 수립 준수 사항도 있지만 플러스 뭐죠? 작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검토자가 누가 된다고 그랬냐요? 건설안전기술사가 반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3교시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했던 부분들이고 다뤘던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안전 분야는 출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출제에 대한 가능성 있는 문제를 충분히 짚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제가 됐다 안 됐다 몇 프로 적중했다라는 것은 사실 안전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 역시 어느 문제나 처음 나오는 문제, 그렇죠? 색다른 문제, 전혀 출제되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뭐 세 문제에서 5문제 정도 처음 문제 나온다. 5문제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기술사는 뭐죠? 선택한다.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술사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교시는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이 됐다. 물론 2교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체 공사 전 확인사항, 부지조사, 해체 구조물에 대한 조사, 그렇죠? 작업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자, 이 부분은 뭐죠?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13번까지 다 외워서 답안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모든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쓸 수 있는데 외우면 어떻다? 절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면 이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만 서술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운 사람은 이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해체 자격지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계획서에 대한 작성, 이거에 대한 승인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공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있는 내용 플러스 최근 발생된 법 개정 사항이 연계돼서 서술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해체 문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제가 됐던 해체공사의 허가 대상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기본적으로 해체공사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고 대상이 있고요.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이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즉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광주 해체공사 해체 붕괴 사고로 인한 그렇죠? 하나의 법 개정 사항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그거에 따른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체 작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돼서 이거에 대한 기술자가 누가 들어가 있자고요?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해체 계획서의 기준 개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공법에 대한 보강 계획이나 구조 검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체 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물어본 거 플러스 그거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죠?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개요. 그다음에 준비 단계에서의 건축물 주변 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동 철거 보호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보강계, 그쵸? 해체공법의 어떤 선정이나 구조 검토 또는 안전 점검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즉
통행인에 대한 안전과 또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 주변 통행 보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계획입니다. 즉 도심지에 대한 소음과 진동과 그 다음에 이러한 부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해기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자, 유해기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대상, 제출 서류,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시 절차, 심사 구분해서 이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즉 건설업에 대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대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각 건축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건설 개조 해체 공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연면적에 해당되는 냉동 창고에 대한 창고 설비,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터널, 댐, 그 다음에 굴착 깊이 10m 굴착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해위험 방지서는 뭐죠? 사업주 스스로 위해위험 방지서를 작성을 하고 또 제출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제도가 바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다라는 거고요. 또 이거와 연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뭐가 있죠?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이제 연계성을 여러분들이 또 답안에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법과 법에 대한 비교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우리 건설에 있어서의 제출 서류 보시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또 이제 뭐 건설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도급계약서 4번, 그 다음에 보험증명원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포함될 서류는 공사개요, 그 다음에 주변 현황에 대한 도면, 관계 도면, 그 다음에 건설물이라든지 기계 설비에 대한 배치 도면, 그 다음에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사 종류별 위해위험 방지 계획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단에 제출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심사 절차와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가 공단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지방노동관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 이제 확인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이제 확인 절차, 즉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작업 중지 요건 중에 누구에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이 작업 중지권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여기에 나온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 확인에 따른 작업 중지권이 있다. 즉 이행 확인을 했을 경우에 그 이행 확인에 대한 절차의 미이행 시에 기본적으로 개선이나 시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내용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구분을 어떻게 구분한다?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으로 하나 구분을 하고요. 포괄적인. 그 다음에 각 공종별, 그렇죠? 작업별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어떤 유의사항입니다. 자, 뭐냐면 앞에서 잠깐 얘기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같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본을 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쟁의한 이런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같은 작업장 내에서의 착공 시기를 달리하는 사업,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위해위험 방지 계획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착공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분리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하나의 특별 관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뭐죠?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화.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어떤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 또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한 어떤 비교, 또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나오는 게 바로 차별화야 답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실적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시공력 1000인의 건설업체로 제한했던 게 이제는 뭘로 되어 있죠?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얼마 전에 축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이러한 대상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자 의도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거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이 있다. 저 앞에서 얘기한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또 정의를 기본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화한 이러한 산업재해 활동 실적 평가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묻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뭘로 지금 제가 많이 냈나요? 단답형으로 냈습니다. 솔직히 단답형으로 실전 문제 냈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단답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서술형 해가지고 준비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 답안에 대한 활용이나 그렇죠? 적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연습이 덜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재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이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이다. 건설 현장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거와 연계될 수 있나요? 뭐 최근에 발효하고 있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연계하면 되는 거죠. 결국엔 그게 뭐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죠? 활동 실적평가 기준 해서 문제가 출제를 했고 그거와 관련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안전수준 평가와 연계한 제조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를 통합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개인 의견을 피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렇죠? 실적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거에 따른 공통 항목으로는 그렇죠? 배점 항목, 공통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그다음에 본사 안전보건 전담에 대한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보유하는 건설업체, 그 다음에 미보유 업체를 이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 MS, 그 다음에 사업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그 다음 안전보건 전담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전담 안전관리자 유무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답안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로 됐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보건에서 확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심사 구성에 대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차별화 답안으로 넣어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음 작업입니다. 이거 역시 워낙 이제 뭐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 작업의 종류, 그렇죠? 정의, 귀마개, 귀덮개, 이게 방음 보호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진동 작업, 기계기구, 그 다음에 종사는 근로자입니다. 자, 기계구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기계구가 뭐가 나왔죠? 단답형? 누전 차단기였습니다. 그렇죠? 기계구. 그러면 기계기구가 나오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구나 로또라든지 또 어떤 게 있었죠? 기계, 고장, 곡선에 대한 키워드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정의 안에 기본적으로 소음과 강렬한 소음, 그 다음에 충격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죠?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작업이 바로 소음 작업이고, 그거와 차이가 나서 90데시벨부터 115데시벨까지 시간에 대한 부분, 8시간부터 50%씩 줄어드는 시간 안에 대한 소음 데시벨까지, 그 다음 마지막 충격에 대한 부분이 해서 140의 데시벨까지의 이러한 소음 작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덮개는 기마개의 등급, 그렇죠?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2종.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어떠죠?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종은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귀마개는 등급 없이 기호만 EM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청력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뭐가 있죠? 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을 합리화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95데시벨, 90데시벨이죠. 이게 얼마로 되었다? 85데시벨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의 중에 진동 작업에 대한 기계기구를 얘기한다. 그래서 차감기, 해머, 체인터, 커터, 연삭기, 이러한 부분이 진동에 대한 기계기구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작업을 할 때 이러한 진동에 대한 작업이 또는 기계기구가 근로자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한 보호구에 대한 착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이러한 진동기계구의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진동장애 예방 방법까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계기구에 대한 설명서를 배치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동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 보호구에 대한 지급,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문제는 기출 문제로 많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음과 진동을 합쳐서 다양하게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를 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트레스, PC 강제 인장 방법,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그 다음에 응력 부식, 그쵸? 그래서 이러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PSC 빔 사고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S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PSC 빔에 대한 지간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넓어지고 또 규격이 이제 점점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PC에 대한 프리스테트 콘크리트는 PC 강제로 인장력을 생기게 해서 그렇죠? 힘 저항을 증대한 콘크리트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SC 빔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프리스테트 콘크리트 PS 강제의 인장 방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1페이지에 이러한 PC 콘크리트에 대한 특징의 이제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인장 방법, 프리텐션과 포스트 텐션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제에 대한 인장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프리텐션과 포스텐션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의 이제 모식도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응력 이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응력 부식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우리 이제 PC 강제에 대한 어떤 특징이자 하나의 우리 안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C 응력 이하는 뭐라고요? 자, PC 강제를 긴장하여 응력이 도입된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인작 응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바로 응력 이완이고요. 응력 부식은 이러한 PC 강제가 급속하게 녹쓰는 경우에 조직이 취약해지는 그렇죠? 표면에 녹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PC 강제의 어떤 부식으로 인한 역할이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응력 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구조물의 결함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PC에 대한 응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바로 이러한 PC 콘크리트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이러한 PC 프리스테트 콘크리트의 인장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제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인장 작업 플러스 또 PSC 콘크리트에 대한 설치 시 즉 가설입니다. 그렇죠? 가설 작업 시. 그래서 이번에 이제 PSC 빔을 가설하면서 마지막 빔이 휘어져서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빔을 침으로 인해서 그 충격 하중에 의해서 나머지 PS 빔들이 다 붕괴되는 사고가 이번에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우리 인장 작업 시 또는 PS 빔 설치 작업 시의 제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주면 되고 또 PS 빔 설치는 뭘로 하나요? 예, 부분으로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안전관리 작업에 대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부분 또 그거에 대한 인장에 대한 해서 뭐 어떤 분 보면 와이로프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 인상 작업에 대한 와이로프의 안전 기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차별화로 답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쓴다? 여백 관리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 이제 물어본 거 플러스 이 물어본 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서술하는 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답안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굴착공사입니다. 굴착공사의 사면개착공법에 대한 부분, 토사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 뭐죠? 전, 중, 후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즉, 이거 역시 굴착공사가 나면 어떤 거죠?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을 근거로 서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굴착면 기울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개착공법 구조 사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33회는 하나의 특징이 뭐죠? 굴착공사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고요.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안전보건 규칙상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안전성 확보에서 전중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나중에 할 때 뭐까지 가나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돼서 답안을 써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본적으로 굴착에 대한 사전조사 또 이러한 굴착 공법에 대한 공법 선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공법 선정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써주는 게 좋네. 안전성이 확보되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법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좋겠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사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즉 붕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착 작업 시에 안전 준수 사항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절토 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면 개차이기 때문에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관리 플러스 이게 되면 뭐죠? 사면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기울기. 그래서 최근 사면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모래와 그 밖에 에 대한 그 다음에 앞면에 대한 내용이 언제 바뀌었죠? 11월 14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1대 1.8, 그 밖에는 1대 1.2, 그 다음에 연암과 풍암은 1대1, 나머지는 1대 0.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우리 굴착 작업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내용까지 답안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예방, 토사 붕괴에 대한 예방과 그 다음에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굴착공사 표준 안전 작업집입니다. 표준.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모식도 또 플러스 사면 유지관리 계측까지. 유지관리 계측은 뭐죠? 스마트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하나의 차별화해서 답안을 반영을 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교시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주안점을 둔 어떤 문제로 좀 구상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항상 우리가 현장과 연계해서 답안을 쓰는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